영화 친구 김시사. 맞아? 내가 너희 아버지 죽인 거 맞아? 뻔뻔하게 살인을 고백하는 이 남자. 현장에서 체포된 천재 범죄 심리학자 한승민. 그는 전 여친의 아버지이자 유력 정치인 유용민을 살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유용민 시장을 전시해두고 편하게 경찰을 기다리는 한승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어려운 사건들을 풀어내며 경찰의 가장 강력한 두뇌였던 그가 이젠 스스로 살인마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몹시 당황합니다. 매달려 있는 사람 유홍민 시장 맞고요. 한 교수님이 직접 신고하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때 막 도착한 불도저 형사 김판호는 아주 오랫동안 그와 절친인 사이였는데요. 그런 그에게마저 뻔뻔한 자백을 하는 한승민. 내가 범인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유용민 죽인 살인범이라고. 경찰대 교수인 초초초 엘리트 한승민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여자친구 아버지를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걸까요? 모든 게 미스터리한 이 사건의 퍼즐이 이제부터 조금씩 맞춰질 건데요. 눈 똑바로 뜨고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심리학자에서 살인마가 된 한승민을 잡을 수 없으니까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힘든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들인데요. 한 교수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가 뭐야 이 새끼야? 확실히 안 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모든 증거가 한승민을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있었죠. 하지만 누구보다 한승민을 잘 아는 형사 김판호는 이 모든 증거가 다 이상합니다. 살인 사건에서 단서가 안 나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냐? 1%도 채 안 돼. 1%. 근데 한 교수 저놈이라면 그 1%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놈이야. 그런 놈이 증거를 남겨? 누구보다 증거를 잘 숨길 수 있는 그가 마치 자신을 잡아가라는 듯 증거를 흘렸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하지만 한승민은 단호합니다. 내가 널 몰라. 네가 증거를 남길 놈이 아니잖아. 야, 한승민.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믿어야 되냐?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해, 형? 내가 예전에 말했었지. 믿음은 다 허상이라고. 여자친구이자 형사인 유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가 남자친구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결국 아주 무거운 형을 받은 한 교수. 이젠 범죄자 한승민입니다. 피고인 한승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가는데 한승민의 얼굴엔 두려움이 아닌 어떤 의욕이 느껴집니다. 과연 그의 목적은 무엇인 걸까요? 한편 유용민 시장의 장례식장에는 유력 정치인이었던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참석하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검사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알림지방 검찰청의 엘리트 검사 차승재와 평범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실은 은밀한 사교 클럽의 대표 박정아.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아버님이 따님 얘기 많이 하셨는데. 특히 박정아와 죽은 유홍민 시장 사이엔 어떤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너무 갑자기 가셨어요. 큰일도 마무리 짓지 못하시고 말입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야죠. 깡패 두목마저 고개를 푹 숙이게 만드는 박정아 대표의 정체는 뭘까요? 한승민이 알림교도소로 간다는 사실에 혈압까지 높이며 분노하는 박정아. 한승민이 진작에 싹을 잘랐어야 했어. 어떻게 할까요? 뭘 물어요? 언뜻 보기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죽인 참혹한 살인사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문제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교도소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교도소에서. 왜냐하면 그 정의로운 심리학자가 갑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어쨌든 한승민을 잡기 위해 몰린 수감자들. 유용민 시장 살인사건은 끝난 것 같지만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알림교도소 안으로 깊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15년 동안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나이는 먹었지만 왕노릇을 하고 있는 무기징역수 이성수 방에 들어간 한승민. 신입이 왔다고 다들 신이 났는데 감방 어른들 분위기가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도 신고식은 해야죠. 한국말 못 알아듣나 임마. 어르신 신기 건드리지 말고 짜져 있으라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건 한승민이 최고의 범죄 심리학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는 감옥에 들어오기 전 이미 이성수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안에서 재소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일도 하시고 또 다른 재소자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승민은 이성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시키려는 건지 제시하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일이 시작되기 전에 1억, 그 이후에 한 달에 1억씩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연봉 1억이 아니라 월봉 1억이라니 누구라도 죽여주라는 걸까요? 안 그러고서야 이렇게 큰 금액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승민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이상한 거래를 합니다. 어쨌든 이성수에겐 이런 개꿀 제한이 따로 없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사실을 이성수도 그땐 미처 몰랐을 겁니다. 감방에 오자마자 옥상 페인트 일을 배정받는데 갑자기 교도관은 문을 닫아버리고 기다리던 패거리들이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것들을 꺼냅니다. 한승민이 이성수에게 지켜달라는 이유가 있었네요. 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옥상에서 한승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다름 아닌 알림 교도소장인데 도대체 이 교도소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교도소장까지 나서서 한승민을 죽이려고 하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천재 심리학자 한승민이 교도소에 온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때 시작된 싸움. 아니, 이건 전쟁입니다. 막다른 길목에 내몰린 한승민과 이성수.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한승민. 이성수는 무척 당황했지만 이미 성격한 걸 물을 수는 없죠. 이게 뭐야? 분명히 자네 죽이려고 했어. 어르신은 계약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죽지 않도록 절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만 이상한 거요? 그 초엘리트 한승민이 이렇게 고생해서까지 교도소에 있으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혹시 다 사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드디어 한승민이 알림교도소에 들어온 핵심 퍼즐 하나가 공개됩니다. 다 사동 구역은 원래 10년 넘게 폐쇄된 구역이었으나 어느 날부터 한 덩치하는 재소자들이 수감되기 시작했는데요. 언뜻 보기엔 흉악범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죠. 과연 듬직한 똘마니에 교도소장까지 인사하게 만드는 1669번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퍼즐로 하나는 확실해졌습니다. 한승민이 알림교도소에 온 이유가 바로 1669번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는 거. 일단 한승민이 1669번에 가까이 가기 위해선 다 사동 구역을 장악하고 있는 패거리의 우두머리 강대훈을 먼저 넘어가야만 하는데 한승민 바로 다시 시작해.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시 준비해. 최대한 빨리 상황 만들 테니까. 예. 그때 교도소엔 성경 한 권이 도착하는데요. 뭔가가 이상해 보이지만 종이가 좀 구겨진 것 빼고는 별다를 게 없네요. 하지만 그 종이를 물에 타는 누군가, 그걸 마시고 거품을 물고 죽어버리는 우두머리 강대훈. 이렇게 치밀하게 상대를 독살하는 범인은 누굴까요? 혹시 이번에도 한승민? 교도소는 강대훈의 죽음으로 발칵 뒤집힙니다.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 교도소장은 사건을 단순 죽음으로 판단하고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유인은 이 사건에 한승민이 개입됐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이 사건이 커지면 언론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1669번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쓱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유인은 이 사건에 한승민이 개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각장에서 성경책을 발견한 유이. 촉이 온 유이는 이젠 전 남자친구였던 한승민을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강대훈 왜 죽였습니까? 도대체 유이는 한승민이 저지른 짓이라는 걸 단번에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오래전 승민은
유이에게 약을 숨겨서 들어오는 방식 중 하나로 약을 희석시켜 종이에 적시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성경책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한승민 씨는 이 책을 이용해서 독극물을 반입했을 겁니다. 기억하고 있었네. 근데 이번 케이스는 어떻게 죽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죽였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우리가 잊고 있었네요. 죽인 방법에 몰입하고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의도겠죠. 한승민은 왜 사람을 죽인 걸까요? 그런데 아무리 천재라고 하지만 감옥에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사람을 죽이는 게 가능한 걸까요? 나 여기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어.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할까? 그때 여유롭게 일을 처리하던 박정아는 뜬금없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게 강대훈이 죽었다고. 죽어? 네, 거품을 물고 독살인 것 같답니다. 한승민 짓이네. 단번에 누군지 추측해버리는 박정아.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데 곧바로 알림교도소로 향합니다. 어? 걸어가는 방향이 교도소가 아니라 어디 외진 골목을 지나가는데 홍해가 갈라지듯 그 높고 두꺼운 교도소 문이 과일 껍질처럼 벗겨집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네요. 다 사동으로 들어간 박정아는 수감자 1669번의 수족을 허망하게 잃은 교도소장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한승민인가요? 1연타에 이은 2연타. 해요. 제발! 일단 여기까진 한승민이 선빵을 제대로 날린 것 같은데 프라이빗한 사교 클럽을 이끄는 박정아가 이대로 주도권을 빼앗길 순 없죠. 한편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전 여인 한승민과 찍은 사진을 보며 지난날 함께 보낸 시간이 떠오른 형사 유이.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사귀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사귀기 전 단계인 썸입니다. 좀 재수 없지만 승민은 분명 유이를 좋아했습니다. 한 교수 너 진심이구나. 그래, 진심이야. 그런데 왜 유이의 아버지를 죽인 걸까요? 하지만 유이는 알았을까요? 한승민이 잡으려는 상대는 더 거대하고 한승민이 저지른 것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단 하나의 퍼즐 조각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검사든 경찰이든 방해가 되는 사람은 그냥 다 죽이세요. 교도소 안에서 그를 도와주기로 한 무기수 이성수는 한승민의 제안이 달콤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위험할 줄은 생각을 하지 못했죠. 자칫하다가 불에 타 죽을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교도소 안 행동대장 강대훈까지 죽임 당하자 이성수는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합니다. 정말 자네가 죽인 거야? 대답 안 하나? 이거 뭐하던 놈이야? 어? 대답하라고. 하지만 승민은 그저 자신을 지켜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죠. 평소라면 이미 죽여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아픈 노모를 좋은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선 이성수도 승민이 필요했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르신분이니까요. 자네랑 나 서로 마찬가지 입장이군. 한 배를 타기로 했으면 뭐 말을 해주든가, 아니 뭐 정보를 주든가. 내가 뭐니 씨다 말이가. 좋아. 다른 건 말 안 해줘도 좋네. 한 가지는 확인해야겠어.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일 겁니다. 유이를 포함한 경찰이 모르는 사이 음지에선 무슨 비밀을 알고 있는 한승민을 죽이기 위해 1669번 세력이 큰 싸움을 벌이기 직전이었죠. 또다시 저를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강대훈 대형품을 찾겠죠. 그리고 한승민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돼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경찰은 한승민이 그린 그림을 파악하기는커녕 쫓아가기도 바쁜 상황인데요. 성경책이 유경이 말대로 한 교수 집에서 나온 거라면 우린 지금 한 교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야. 어쩌면 한승민의 거대한 퍼즐판에 경찰도 하나의 역할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그 퍼즐은 한승민의 전 여자친구인 유이가 풀어줄지도 모릅니다. 교수님 집에 갔었어요. 성경책이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감당
감당하지 못할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한승민은 유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말을 할까요? 이제 그만해. 그만하고 받아들여. 그때 나 만나는 것도 계획에 있었어요? 슬픈 눈으로 깜짝 놀라 고개를 드는 승민. 설마 목적을 가지고 유희와 사귀는 것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승민의 그림이었던 걸까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단서가 될 퍼즐을 찾기 위해선 승민과 유희가 처음 만난 그 과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승민이 죽인 유용민 시장의 아버지이자 여자친구였던 유희의 할아버지 유현일 회장이 80세를 맞이한 날 각층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모두 이곳에 모였는데요. 특히 이런 자리는 정치인들이 참 좋아하죠. 물 만난 고기처럼 돌아다니는 유용민 시장. 그 시간 유현일 회장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단번에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회장님, 정말 유 시장님하고 상의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말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구만. 빌어먹을 놈. 됐어.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구랑 뭘 상의를 해. 그래도 손녀가 이쁜지 유희 몫은 따로 남겨두라는 회장은 유희를 자기 방으로 부르는데 그 사이 CCTV 전류를 끊어버린 누군가가 홀로 남은 회장을 살해합니다. 현장에 파견된 엘리트 심리학자 한 교수는 이 참혹한 대낮 살인 사건이 지인에 의한 범죄라 추측합니다. 범인 피해자의 면식범이야. 언제 왔어? 무슨 소리야? 면식범이라니. 거기 만지지 마요 그 손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전부 가지 못하게 대기시켜줘. 그런데 왜 그렇게 추측한 걸까요? 대부분 살인을 결심한 면식범들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흉기를 먼저 사용해. 뭐 양심은 아니고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지. 행사장 전체를 통제하는 경찰들. 면식범은 과연 누구며 한승민은 어떻게 범인을 잡아낼까요? 여기 계신 한승민 교수님께서는 저희 경찰청의 자문위원이시면서 현재 저희 수사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범인이 면식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희는 경찰대에서 본 한승민 교수를 여기서 다시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승민 교수의 프로파일링이 시작되는데 유희입니다. 흔들림이 없다. 즉각적인 대답과 말투. 무죄. 상대의 대답과 표정의 미세한 변화로 프로파일링을 해가는 한승민. 그 앞에 만만치 않은 유 시장이 앉습니다. 혹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아버지의 재산을 탐낸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시장, 정치인, 전문가에게 교육받은 미소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나에 대한 불쾌함. 시장 본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할 말 없습니까? 질문을 하든가 앉혀놓고 뭐 하는 겁니까? 하지만 분명히 유현일 회장이 죽는 그 순간 시장은 행사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알리바이는 확실하다. 섣불리 몰아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그때 한 교수 수업을 듣고 진로를 결정한 유희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이 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단칼에 도움을 거절하는 한 교수. 누구 도움을 받는 사람도 아닌데다가 용의자가 될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손녀를 수사에 직접 개입시킬 수는 없죠. 단 한 사람 감정을 연출한 사람이 있어. 누구? 유용민 시장. 지금 장난해? 게다가 유희의 아버지 유용민은 강력한 알리바이가 있긴 했지만 행사장 내에서 유일하게 자기 감정을 조작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정치인들이 자기 감정 연출하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연출이 아니고 분명 스스로 의도적인 연출이야. 아니 알리바이도 확실하잖아. 누군가에게 사주할 수도 있겠지. 시장 뒷조사. 경찰한테 부담이지. 아니 그걸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냐. 우리 서장 시장 라인이야. 엄청 예민해. 너 앞뒤 잘 보고 판단해라. 시장 잘못 건드리면 우리 다 같이 그냥 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모가지 날아간다고. 다시 한번 유현일 회장의 몸을 살펴보는데 칼자국이 프로 솜씨는 아니지만 17번에 걸쳐 죽이려고 했다는 건 반드시 죽일 이유가 존재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죠. 원한 관계라면 한두 번 찌르고 상대가 고통스러워할 때 대부분 놀라서 물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목적이라도 있는 것처럼 집요하게 질러댄 거야. 형사 판호는 유 시장에겐 알리바이가 있다고 말하지만 한 교수는 여전히 유 시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 한 교수. 유 시장 긴급 기자회견 열었다는데? 가자. 기자들은 유현일 회장이 남긴 그 막대한 재산의 사용처에 대해 묻지만 유 시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
대신 살인범에게 경고합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범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부친을 살해한 범인 반드시 잡아내 엄벌에 처할 겁니다. 그자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절대 용서치 않을 겁니다. 언뜻 보기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단호한 선전포고로 들리지만 한 교수는 유 시장의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봤어? 웃고 있었어. 그렇게 자신이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간 한 교수와 경찰들. 한 교수는 지난밤 벌어진 일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눈빛이 싹 변하는 한 교수. 시작할까요? 보고만 있을까요? 급소랑 급소는 다 찔렀습니다. 목젖을 뚫고 나오는 피 거품 소리가 끔찍했겠죠. 얼마나 걸렸죠? 1분 30초요. 한 교수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인을 마친 비서가 유 회장 지시에 따라 계단을 내려간 시간은 6시 40분. 손녀 유이가 유 회장을 발견한 시간은 6시 52분. 17번에 걸쳐 피해를 입힌 살인은 1분 30초가 걸렸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최대한 빨리 방에 도착해 유 회장을 죽이고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사이엔 12분이라는 시간이 비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추리엔 큰 맹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비상계단으로 20일치까지 뛰어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고 내려왔다는 건 말이 안 돼. 현장 보면 피가 엄청 튀었을 텐데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어. 그때 CCTV 사각지대를 찾아낸 한 교수는 그 앞에 놓인 도로를 보며 깊은 생각에 빠지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자신의 추측이 100% 맞다고 주장합니다. 몇 프로? 100%. 유용민 시장이 사주한 거야. 정말 유 회장을 그 아들인 유용민 시장이 죽인 걸까요? 한 교수는 그걸 어떤 이유로 확신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과정 끝에 감옥에 들어간 한승민은 다 사동구역에 머무는 수감자 1669번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한 작품은 올레TV 또는 시즌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 크라임 퍼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여자친구 아버지를 죽인 살인을 고백한 심리학자 한승민을 따라 흩어진 퍼즐 조각을 모으듯 사건을 추리해가며 숨겨져 있는 진실을 알아가는 추격 스릴러인데요. 드라마 제목 그대로 이 작품은 흩어진 범죄 퍼즐들을 한승민 중심으로 모아가면서 아직은 한승민도 우리도 알 수 없는 거대한 퍼즐판을 채워 그림을 그려가는 드라마인데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1, 2화를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인데도 매우 짧게 느껴질 정도로 이야기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작품이었는데 그 사이 꽤 많은 퍼즐들을 우리 앞에 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럼 더욱더 큰 재미를 느끼기 위해 작품이 던져준 퍼즐을 따라가 볼까요? 한 교수는 왜 유이의 아버지를 죽였을까? 크라임 퍼즐은 이 질문으로 시작한 작품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2화 후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퍼즐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조금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유현일 회장의 아들이자 유력 정치인인 유용민 시장의 권력욕이 상당한 사람이며 정치엔 돈이 필요한데 유 회장이 그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유 시장이 그 돈을 자신이 상속받기 위해 유 회장을 죽였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승민은 이제껏 자신이 배운 이론과 상황을 통해 매우 논리적으로 사건에 접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유용민 시장을 죽였다는 건 좀 말이 안 됩니다. 즉 크라임 퍼즐은 말하고 있죠. 한승민이 유용민 시장을 죽인 것처럼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두 가지 경우가 추측 가능한데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그를 죽이고 말았다. 한승민도 매우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 물론 이건 확률이 매우 낮은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유용민 시장 위에 존재하는 누군가가 유용민 시장 입을 막기 위해 그를 죽였는데 한승민은 그의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로 했다. 저는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알림교도소에 있는 1669번과 관련이 있겠죠. 자, 이렇게 크라임 퍼즐 1, 2화에서 가장 중요한 퍼즐 하나를 통해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한 교수의 그림을 추측해봤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시작이고 이야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은밀한 사교클럽의 대표 박정아와 교도소장 그리고 깡패 두모까지 나서 보호하는 그 수감자 1669번의 정체가 정말 궁금하네요.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수히 많은 퍼즐이 곧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 같은데요. 흩어진 퍼즐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이 될지 궁금한 분들은 이 작품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끝에서 오늘 품은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될 겁니다. 이 작품을 더 재밌게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추천 포인트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간 한승민을 연기하는 배우 윤계상의 눈빛입니다. 개인적으로 1, 2화를 통해서 문득 작품의 몰입도를 강하게 올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감옥에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에서 굉장히 단호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 뒤에 보이는 안경 쓴 남성은 누가 봐도 교도소라는 불안한 공간에서 벌어질 일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대비되는 윤계상 얼굴은 이미 뭔가를 안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단번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라임 퍼즐에서 배우 윤계상의 눈빛은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는 동시에 불확실한 느낌을 가득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점 때문에 크라임 퍼즐을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독특한 구성입니다. 크라임 퍼즐은 이야기를 끄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작하는데요. 바로 한승민의 살인사건이죠. 이 사건을 1화 맨 앞에 배치하면서 우리에게 순식간에 물음표를 던져줍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경찰대 교수가 왜 살인을 저지른 거지? 그 의문으로 시작하는 드라마는 재판 과정을 끌지도 않고 곧바로 교도소로 들어가는 한승민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런 구성 방식이 정말 좋았어요. 뭔가 긴장감은 만들어내지만 아직 퍼즐 하나 올려지지 않는 퍼즐판처럼 어떤 그림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 작품이 진행되면서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우리 앞에 놓입니다. 정말 이 크라임 퍼즐을 맞춰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게 하는 느낌이죠. 퍼즐을 맞춰가며 거대한 범죄의 진실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크라임 퍼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진행 속도가 정말 빠르니까 지루하진 않으실 겁니다. 올레 TV 또는 시즌에서 크라임 퍼즐 1, 2화를 포함해 3, 4화를 이어보실 수 있는데요. 올레 TV부터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올레 TV를 켜시고 바로 올레 TV 오리지널 메뉴를 클릭해 주신 다음 크라임 퍼즐을 선택 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시즌을 사용하는 분들은 시즌 앱에 접속하신 후 앱 하단에 카테고리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 이용권 무료를 클릭해 주시고 곧바로 오리지널을 클릭! 거기서 크라임 퍼즐을 선택 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과연 앞으로 어떤 퍼즐이 등장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올레 TV 또는 시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작품 소개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